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만능사주의 살인마 사주 분석 콘텐츠 그 12번째 시간인데요.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분이긴 한데, 이제 2004년에 군포 부녀자 살인사건으로, 그리고 2007년에 안양 초등학생 살인사건으로 굉장히 악명을 떨쳤던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주를 갖고 있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일주를 보면 경인일주예요. 이 경인일주에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개척정신, 투쟁정신이 상당히 강하게, 이제 황무지 같은 환경에서도 그 토지를 개간을 해서 자신의 건물을 세운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투쟁정신,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경인일주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배신을 하는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숨은 권력욕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살인마들은 이제 일반인하고 사고가 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내재되어 있는 이 배신력과 이 숨은 권력욕이 이제 살인마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그것이 이제 이 경인일주가 긍정적으로 갔다면 좀 이렇게 개척정신, 투쟁정신으로 굉장한 사업가가 됐을 텐데, 좀 부정적인 면으로 가서 이제 배신력과 이런 이제 뒤틀린 권력욕으로 그런 사람들을 살인하고 다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의 사주를 자세히 보시면, 지지를 보시면 인목과 미토가 같이 붙어 있어서 인미 귀문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인목과 년지에 유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이어져서 인유 원진살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누누이 말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주 내의 귀문 혹은 원진을 가진 사람들은 천재 혹은 사이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살인마가 되기를 마음먹은 사람이고, 이 귀문과 원진이 사주 내에 두 개나 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코 기질이 일반인의 2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땐 그런 살인마가 되기에 굉장히 쉬운 사주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분의 범죄 기록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자면 2004년에 제가 이분이 군포에서 부녀자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했죠. 그래서 2004년에 이분이 그래서 어떤 시기였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제가 이전 살인마 분석 영상들에서 누누이 이 살인마가 많은 살인마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시기인 이 제극인의 시기가, 이분한테는 이 기토가 정인으로 있는데, 이제 간목이 2004년에 천간에 들어오면서 제극인 상태가 돼서, 즉 이 제는 남자한테는 돈과 여자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돈과 여자를 취하기 위해 자신의 인성을 차버린다,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녀자 살인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3년 후인 2007년에는 이제 안양에서 초등생을 2명을 살해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왜 굳이 1명도 아니고 2명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2007년에 이분이 미토가 있고, 그리고 기토가 둘 다 정인으로 들어오는데, 이 또한 이제 살인마 사주 분석 영상들에서 살인마들이 살인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시기인 상관 폐인의 시기가, 이분의 2007년 이제 월운 지지에는 해수 상관이 들어오고, 2007년 세운 지지에는, 이제 세운 천간에는 임수 상관이 들어와서 상관 폐인이 쌍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도 아닌 두 명을 살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영상들에서 말했듯이 이 상관은 천방지축 아들 같은 그런 성격을 의미하는데, 근데 원래 이런 상관 폐위는 일반인에게 들어가면 이런 상관의 통제불능격인 성격을 이 인성, 이 정인이 꽉 잡아준다. 그래서 제어가 된다라고 보는데, 이분은 금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 상관이 굉장히 그런 무기로서 쓰여지기가, 이 상관이 강해지기 굉장히 쉬운 구조거든요. 금생수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상관 폐인이 들어오니까 이 정인이 아무리 두 개가 있다라고 해도 이런 강해진 상관을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마한테 들어갔을 때 이 상관 폐인은 굉장히 오히려 상관의 이런 통제불능 성격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사주의 금 성향이 강해서 상관의 기운이 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관이 인내심을 쌍으로 걷어차면서 그런 살인을 부리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나서 이분 2008년에 2007년에 그 일을 저지르고 불과 1년도 안 지나서 2008년에 이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경찰에게 검거를 당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2008년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사주를 보니까 이분의 세운 지지에는 자수가 오고 2008년에, 그리고 이 대운 그리고 월운에 지지에 이 묘자가 오는데, 그래서 자묘 형살이 되죠. 그래서 이 자묘 형살을 제가 예전 영상들에도 말했었는데, 이 자묘 형살을 사주 원국 내에 이렇게 갖고 있으면, 특히 일지나 월지에 갖고 있으면 이제 배우자운, 그러니까 뭐 결혼을 했을 때 이혼하는 형국이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이제 이게 살인마한테 들어가게 되면 이 형살의 형자가 이 형무소의 형자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살인마의 인생에서 이런 형살이 오는 시기에는 이제 형무소, 즉 감옥이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운이 상당히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는데, 근데 정말로 이 2008년에 딱 형살이 들어오면서 형무소, 즉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 연쇄살인마 정성현 씨의 사주를 분석을 해봤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분의 사주 굉장히 구조가 비슷한데 태어난 시간까지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난 이분의 사주하고 구조나 태어난 시간은 다르지만 난 내 미래나 직업 적성을 사주를 통해 알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영상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에 적어놓는 제 만능사주 카카오톡방 링크나 제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인 ebil사주의@gmail.com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친절하고 섬세하게 사주 상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국 연쇄살인마 사주 분석 컨텐츠 마지막 영상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한국의 연쇄살인마 사주 분석 끝나고, 이제 다른 국가,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뭐 그쪽의 살인마들의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서 이 살인마들의 공통점이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여러 나라의 살인마들의 사주 분석이 끝나면 살인마분들의 사주를 분석한 것의 공통점들을 담아서 책으로 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한국 연쇄살인마 마지막 분석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